안녕하세요. 지구과학 강사 유세경입니다. 8월 20일에 수요일에요. 2주 남았는데 고2 대상으로 조기수능 대비반이라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의 성격과 이 반의 특징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반이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고2인데 수능을 먼저 대비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부 지구환경과학부를 졸업했고요. 현재 다원교육과 시대인재에서 고2 학생들 내신 대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3 수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에 고3 수업 진행하고 있는데 다원교육에서 고3들 만나서 수업하고 있고요. 현재 고3들 대상으로 좀 유명한 대성 모의고사를 하고 있어요. 그 모의고사에 검토진으로 들어가 있고요. 올해는 아닌데 작년까지 거의 다년간에 걸쳐가지고 강남 메가스터디 재종반에서 재수생들하고 N수생들하고 지구과학을 같이 호흡을 했습니다. 재학생도 수업하고 있고 재수생, N수생, 고3 수업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신 대비로서의 지구과학과 수능으로서의 지구과학이 약간 좀 그 미묘한 차이들을 학생들한테 비교해주고 전달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본격적으로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지구과학의 현재 위치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앞에다 넣었네요. 제가 잠깐 이제 화면을 멈추시고 QR을 찍으시면 저하고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QR을 찍으시면은 인스타 DM이나 카카오톡 채널이나 카톡으로 저하고 소통할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것들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릴게요. 지구과학은 현재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실판에 제가 적어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작년에 15만 4천 명이 봤어요. 작년에요. 작년 수능에 15만 4천 명이 봤어요. 가장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올해 6월에 이 짧은 6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사탐을 선택하면서 지구과학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탈은 계속되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6월에 얼마가 시험을 봤냐면 9만 3천 명이 시험을 봤더라고요. 지구과학이요. 3분의 1 정도가 지금 다른 과목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과탐에서 조금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도전을 하는데 조금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학생들이 여러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렇고요. 그런데 이 과목이 다른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해서 과탐 자체의 어떤 그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이 과목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지금 제가 고3 담당하고 있는데 6월 이후에 다시 지구과학으로 돌아오는 친구들도 덜어 있습니다. 내년은 수능 이후에 어떻게 될지 물음표기는 하지요. 시험의 난이도를 말씀드리자면은 작년에 44점이 나왔어요. 작년에 1등급 컷이 44점이 나왔어요. 원점수로요. 3점짜리 2문제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거죠. 이 정도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수능에서 44점이면. 작년에 조금 까다로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유를 조금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과목은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20여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원의 수가요.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제 수보다 많아요. 그래서 한 단원당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단원에서 문제가 안 나오기도 해요. 일단 양이 많다는 거고요. 양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번에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물리, 화학, 생명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출발선이 동일하진 않은 것 같아요. 선행 여부에 따라서. 중학교나 또는 그 이전에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선행하는 학생들은 같이 지금 고2에서 같이 선택 과목을 선택하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좀 앞서 출발한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고 뒤에서 출발하는 좀 선행 여부가 좀 덜 되어 있는 학생들한테는 약간 조금 두렵거나 아니면은 손해를 보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은 지구과학은 대신에 선행한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같이 출발을 해요. 같은 고2에서. 같이 내신 과정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해 왔고요. 고2 때 내신을 하지 않더라도
고3 출발하면서 지구과학을 처음부터 들어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같은 성향에서 출발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양이 많다 보니까, 양이 많다는 얘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비슷하게 출발하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단시간에 앞서가는 친구도 없고, 시간만 충분하다면 또는 단시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다면은 얼마든지 타 과목에 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조금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가, 한 단원마다 극상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단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모든 단원들이 저하고 수업을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단원이라 하더라도요, 저하고 수업을 했을 때 개념을 전달하고 나서 그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은 바로 당일에 킬러 문제에 도전할 수가 있어요. 수능에 나온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생명이나 물리나 화학은 그게 좀 어려워요. 당일에 개념을 익힌 다음에 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푸는 거는 조금 어려운데, 지구과학은 그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점수가 낮냐면은, 지구과학은 어느 단원이든 쉬운 단원이든 어려운 단원이든 바로 당일에 수능 수준까지 문제를 도전할 수는 있는데, 한 문제를 푸는데 자신의 힘으로 풀었는데 5분이 걸렸다. 푼 건 푼 거죠. 풀었어요. 맞았어요. 기분은 좋겠지만은 한 문제당 5분이 걸리면은 수능 시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죠. 보통 학생들이 한 문제에 걸리는 시간들이 문제풀이에 1분 안쪽으로 풀어야만 시험장에서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는 것 같아요. 뭐 많이 걸려야, 계산 문제가 나와봐야 2분 정도요. 그러니까 이 과목은 물론 다른 과목도 다 그렇지만 굉장히 타임어택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풀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관건이 남아요. 양은 많고, 많은 양을 정리해서 어떤 유형이 나오든지 간에 빨리 푸는 거, 예, 그게 지구과학의 고득점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작년 수능을 언급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세 페이지는요 굉장히 쉬웠어요. 첫 세 페이지는 역대급으로 쉬웠고요. 마지막 페이지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어요. 이 44점이라는 점수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두 문제 이상을 틀렸다는 뜻이에요. 예. 앞에 세 페이지는 쉬웠으니까. 그런데 그 어렵다는 문제가 학생들한테 새로운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당황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고요. 이미 나왔는데, 이미 공개가 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빠르게 시험장 안에서 녹여내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았던 거죠. 마지막 페이지의 18번 문제는, 이거는 주기성에 대한 문제인데, 저하고 이제 학생들이 우주, 여름방학 특강 동안 요 단원을 수업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알고 있는 주기성에 대한 문제는 한 바퀴 돌아오는 문제인데, 빙 돌았는데 한 바퀴를 돌아오지 않는 문제. 그러니까 익숙한 유형이긴 한데 살짝 비틀 문제가 나왔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계산이 일반적인 수학 과목처럼 어려운 수식을 쓰는 계산이 아니라 소수점 계산이에요. 분자, 분모 나누는 거. 근데 직접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온 다음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풀이에 조금 시간이 들어갔는데, 이 문제는 9월 평가 문제 그대로 공개가 된, 풀이 방법까지 그대로 똑같은 그 문제였고요.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9월에 소개된 문제였고요. 마지막 문제도 까다로웠는데, 요 밑에 있는 그림은 제가 학생들하고 작년에 수능 대비하면서 이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모습이고, 그 풀이 그대로 풀면은 시험장에서 풀 수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풀기에는 약간 조금 계산이 조금 쉬운 계산이지만 계산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문제들이었어요. 굉장히 쉬운 세 페이지, 가장 어려운 마지막 페이지, 두 개가 조화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들한테는 좀 까다로운 시험이 되었습니다. 예, 새로운 유형이 나오진 않았어요. 예, 학생들이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게 어려웠을 뿐이죠. 저하고 수업한 친구들이 저한테 보내준 좋은 피드백들을 가지고 왔는데,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거나 학교에서 1등을 했거나 100점을 받았거나 1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의 후기들을 제가 간단하게 실어 보았습니다. 현재, 마지막이요. 현재 다수의 학교의 전교 1등 학생들이 저와 같이 공부하고 있고, 다수의 1등급 학생들, 상위권의 학생들 같이 함께 화이팅 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고3 수업은 현재 어느 과정을 가지고 가고 있냐면 스텝 3, 시즌 3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시즌이냐면은 주마다 유형 특강이 들어가는 시즌이에요. 8월 현재 여기쯤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 여기쯤 나가고 있고요. 잘 마무리한 다음에 9월 끝난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수능 대비 현재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업의 목표, 특징, 어떤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교과 과정의 마지막 해에 해당하는 고2 학생들 부모님께서는 상당히 조금 기분이 착잡하실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여러 선택의 갈림길이 있고 잘 선택하고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딱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아예 그냥 정시에 올인을 할 것이냐, 아니다, 아직 내신이 남았는데 내신을 한번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것이냐. 일단 두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사탐론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원 엄청나게 줄었죠. 요 고민, 사탐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과탐에 남을 것인가. 과탐에 남는다면은 과탐 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 고민이 남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 과탐에 남을 건데 물리, 생명과학, 화학은 출발선이 다르고 이미 최상위권들이 어떤 그룹을 형성하고 있을 텐데, 그에 비해서 아직 출발선이 명쾌하지 않고 이제 막 출발하는 지구과학은 혹시 지금 도전해가지고 미리 준비하면은 나중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선택의 가능성이 남아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양이 많다 보니까 단시간에 마스터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끈기가 있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니까 끈기가 있고 타 과목에 비해서 지구과학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고득점을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라는 선택이 남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딱 지금 시점에서 내신도 하고 정시도 하고 수능을 하자니 내신 대비가 좀 신경이 쓰이고, 내신 대비를 하자니 수능 대비를 미리 할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약간 좀 그런 갈림길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수업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러면 지구과학은 아까 단원명들을 보여드렸는데 1단원부터 3단원까지 가는 동안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누적의 개념이 아니에요. 3단원을 먼저 수업해도 되고 1단원을 나중에 수업을 해도 돼요. 또는 2단원을 먼저 수업해도 되고요. 단원이 누적의 개념이 아니라 약간 좀 뒤섞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한 방법이, 그럼 만약에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범위를 먼저 지금 수업을 하면은 그 수업 자체가 2학기 내신 대비도 될 뿐더러 수능 대비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단원의 순서를 조금 섞어봤어요. 그래서 이 수업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대비하는, 정시로서의 지구과학과 그리고 내신으로서의 지구과학도 대비하는 두 가지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요, 일반적인 고3들의 타임라인하고 그리고 조기 수능 대비반, 이 반을 거친 학생들의 타임라인을 조금 비교를 해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2025년 올해가 끝나고 나면은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탐구 과목 대비를 하게 돼요. 학원마다 여러 선생님마다 약 12주 정도의 개념 수업이 들어가고요. 개념 수업하고 함께 기출문제를 풀어요. 양이 많다 보니까 한 바퀴 돈다고 해서 완벽하게 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2번 정도 돌면 될 것 같은데, 처음 개념이 끝나고 3월 모의고사를 보죠. 그리고 두 번째 시즌 동안에 기출문제를 변형을 하면서, 또는 이때쯤에 수능 특강 문제가 나오니까 수능 특강 문제를 변형하면서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게 돼요. 근데 이 6월 모의고사부터는 N수생, 재수생 집단들이 그 전체 그룹에 들어오게 되겠죠. 시험을 볼 때. 그리고 세 번째 시즌을 끝난 다음에 여기를 통과하면서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문제를 풀거나 기존에 나왔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변형 문제를 풀면서 대비를 하고요. 잘 정리해서 마지막 수능을 봅니다. 이상적인 스케줄인데, 제가 재수생도 수업을 하고 재학생도 수업하다 보니까 이게 재수생과 재학생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이 스케줄은요, 재수생한테 적합해요. 재학생들은 실제로 어떤 상황이 있냐면, 시작하자마자 탐구 과목에 올인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탐구 과목에 시간을 많이 쏟기가 좀 어려워요. 국영수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을 정리하다가 벌써 6월까지 지나가요. 본격적으로 탐구 과목에 들어오는 건 6월 이후더라고요.
6월 이후에 내가 이제 조금 됐으니까 탐구를 정리해볼까 들어오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미 대부분의 수업들의 쿼리들은 시즌 1, 2, 3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푸는 사설 모의고사들이 굉장히 수준이 어려워요. 잘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이탈하기도 해요. 개념 정리를 다시 하자니 딱히 개념 정리를 할 수업 어떤 방법들도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 상태로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능에서 탐구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렵더라 이거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수능에서 탐구 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9월에도 거의 1등급을 받아요. 9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6월에도 거의 1등급을 받아요. 6월에 받는 학생들도 거의 3월에 1등급을 받아요. 즉, 첫 시험부터가 중요해요. 첫 시험에 1등급을 받은 다음에 쭉 가면 또는 1등급이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히 완성도를 높인 다음에 쭉 가야지만이 본 시험에서 자기의 성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석 달의 시간 동안 그게 조금 어렵다 이거죠. 양이 많고 자신의 것으로 채워하기에. 그래서 시간을 6개월 당기는 겁니다. 당겨서 저하고 지금 여름에 출발하게 되면은 미리 6개월 동안 이 과정을 2번 정도 돌 수가 있어요. 개념 정리한 다음에 기출문제 풀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6개월 앞서가는 거죠. 6개월 앞서가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첫 겨울방학 요때 개념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개념 정리 이미 끝났으니까 개념이 조금 미진한 학생들은 또 한 번 반복하면 되고요. 좀 된 것 같다 하는 학생들은 미리 모의고사를 풀어봐도 되고요. 문제 위주로 내용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3월 시험에서 1등급을 받기가 더 유리한 그런 고지에 올라서게 되는 거죠. 상징적인 숫자라서 제가 1등급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1등급이 아니다 하더라도 고득점을 받기에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남들보다 미리 6개월 출발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정리가 된 상태로 쭉 가기 때문에요. 훨씬 여유롭게 고3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대비했는데 이 과목이 나하고 잘 안 맞아서 그래서 또 바꿀 수도 있겠죠. 위의 경우에는요, 중간에 바꾸기가 좀 난감해요. 근데 이 과목 같은 경우에 저하고 미리 출발을 하게 되면은 저하고 한 번 돈 다음에 이때쯤에 만약에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타 과목으로 간다 하더라도 남들에 비해서 시간의 낭비가 조금 적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미리 준비하는 수능 하지만 내신 대비까지 같이 가는 수업, 그것이 이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체 교재 안에 꼭 필요한 개념과 최근의 평가 문제들을 모두 수록을 했고요. 그리고 과제장을 통해서 학생들이 풀어야 되는 모든 문제들을 확인을 하고요. 질의응답 그리고 클리닉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있는 수업이에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수업의 쿼리를 말씀드리자면요. 8월 20일에 개강하는 수업이고 총 11회 수업인데요. 1회차, 2회차, 3회차 요 빨간 네모가 첫 번째 중간고사 범위, 2학기 중간고사 범위의 범위. 4주차, 5주차가 2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범위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과학은 단원을 섞어도 내용의 이해에 전혀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스케줄대로 가면은 저하고 만나는 1회차부터 5회차까지는 내신 대비가 가능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래서 아직 내신을 계속 신경 써야 되는 학생들은 이 커리를 타면서 내신 대비까지 가능하고요. 내신 시험 기간에 3주 동안 휴강을 해요. 이 기간 동안에 내신에 온전하게 충실하게 대비를 하고 수능으로서 지구과학을 계속 공부한 학생들한테는 따로 제가 과제를 줘가지고 그동안 5주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충실하게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요. 다시 만나가지고 나머지 이제 6번의 수업 동안에 다루지 않은 다른 단원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따라가면은 앞에서는 내신 대비가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수능 대비가 가능하고 남들보다 6개월 앞서서 미리 정리하고 미리 기출을 풀고 그리고 남들이 개념 수업 출발할 때 나는 이제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출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조금 더 어려운 모의고사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신에서 다루는 내용하고 수능에서 다루는 내용이 약간 좀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이 수업의 특성상 저는 이제 수능으로서의 중요한 개념들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될 것 같고요. 외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또 시간이 조금 더디 걸리는 계산들이 있는데 외울 거든 아니면 계산하는 문제든 간에
저만의 방법으로 좀 쉽게 풀이하는 방법들, 쉽게 외우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모든 수업의 영상들이 제공이 되고요. 개강 이후에 클리닉 장소하고 시간이 공지가 될 텐데 그 시간 참여해 주시면은 보다 더 완성도 있게 자신의 실력을 채우실 수가 있겠고요. 과제 검사하고 그리고 수업 시작 후 10분 동안에 전주의 내용들 테스트한 다음에 피드백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지구과학 조기 수능 대비반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여러 선택 가운데 고민이 많으신 분들 가운데 제 수업이 그런 선택에 조금이나마 어떤 답이 되면 어떨까라는 수업 생각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 영상의 앞부분에 있는 QR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과학 강사 이세경이었습니다.